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처음에는 다들 우리가 가슴에 사표 한 장씩은 안고 다닌다 하잖아. 제가 직장을 한 직장만 18년 정도를 다녔거든요. 월급을 딱 받았는데 그게 좀 하찮게 보였어요. 돈 때문이네. 돈 때문이네요. 아니지. 돈 때문인 거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며 투자, 퇴사 후 투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회사 다니며 투자하고 그치. 그다음에 그쵸. 퇴사 후 투자하고 사실은 거의 다 층 자체가 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지금 우리 행크TV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갈등적인 부분일 수도 있긴 맞아요. 해요. 보통 보면 초보자들은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하고 싶어 해. 왜냐면 전업 투자하면 바로 돈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 처음에는 어리버리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요령도 되고 우리가 뭐 매일 뭐 임장을 다니거나 부동산을 다니거나 재테크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둘 때는 저절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너무 이런 조급증 같은 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투자 때 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 수익이 났을 때 이거 3개월 만에 5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3, 4, 12, 5, 4, 20이잖아요. 이제 3개월마다 500씩 벌면은 연간 2천인데 얘를 내가 퇴사를 하고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더 횟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저는 이제 제 재직증명서와 이 원천징수 영수증이 대출 뭐 그냥 통과에 얼굴만 보고 이제 사인을 하라고. 예전에는 내가 이놈의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못 뒀다지만 퇴사를 이제 하고 싶다가도 이 원천징수와 재직증명서가 소중함을 알고 이제 계속 더 다니게 됐는데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월 현금 흐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뒷심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 되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마음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우리가 가슴에 사표 한 장씩은 그건 안고 그럼. 다닌다 하잖아. 그러면 퇴사는 언제예요? 그것도 궁금해하시는데.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아유, 본인이 하고 싶은 근데 퇴사는요. 가장 최근에 퇴사했잖아요. 출근하면서 하고 싶은 게 퇴사야. 집에 가면서도 예. 본인은 왜 퇴사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순간이 왔냐면 어느 순간 월급을 딱 받았는데 걔가 이제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게 좀 하찮게 보였어요. 와 하찮았나 보네 진짜. 네, 진짜 한참긴 했어. 나는 이제 뭐 되게 큰 대기업이 아니니까 그 통장에 찍히는 월세에 비해서 너무 이게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네. 돈 때문이네요. 아니지. 돈 때문인 거지. 돈 때문이네. 돈 때문이네. 그리고 오래 그래 그거네. 일했지. 내가 나가면 더 벌 수 있으니까. 그치. 네, 돈 그거야. 때문에 나왔네. 네. 나가서 더 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생겼고, 지식이 생겼고, 투자금도 생겼고. 솔직히 뭐 일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면 솔직한 표현. 그러니까 막 인류애를 위한 뭐 이런 직업의식 이런 게 없다면, 그럼 돈이지 뭐. 그렇지. 뭐 퇴사할 때 투자 몇 건 하셨어요? 저는 3, 40건 넘었죠. 그렇죠. 예. 아니 뭐 나는 뭐 원래 백수로 했어. 저도 한 30건 근데 정도. 이게 그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도 우리 빨간 조끼님이 서두 얘기했듯이 회사가 결국은 처음에는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소득 원천 징수액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아무리 대기업을 다니고 뭐 좋은 데 다닌다 한들 나오면 바로 백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일구고 그때 나와도 늦지 않는다. 네, 결론은 두세 건, 뭐 5건 이내로는 퇴사를 거론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직서를 계속 가슴에 품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네, 그거보다 훨씬 이상이 됐을 때 조금 생각해 보다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당당히 딱 사직서를. 전 아직도 사직서 사장님한테 드렸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원래 있었거든요, 책상에. 항상 거기다 뒀었어요. 넣어놨어. 우리는 그 클릭 아니야? 딱 클릭. 사직서에다 클릭만 하면 제출이야. 대기업은 그런 거야? 사직에 대한 그 또 다른 게 있어. 아까 세람스님은 간단히 이제 내 월급보다 현금 흐름이 더 많을 때 퇴사를 한다라는 네.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그 투자할 때 단타를 하느냐 장타를 하느냐를 물어보면 저는 기준이 있거든요. 언젠가 내 통장에 돈이 딱 쌓이기 시작할 때 그때 장타하면 된다라고 해요. 돈이 쌓인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다. 왜냐면 어느 순간 통장에 돈이, 왜냐면 단타를 하면 넣었다 뺐다 계속 돌리는데 어느 순간 돈이 딱
쌓이는 시점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장타가 되는 거다.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든 자연스럽게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퇴사도 내가 투자를 하면서 성과를 내도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낙찰 받고 기다리면 되지. 그건 이제 내공이 쌓였을 때고. 세팅, 뭐 저는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간적 제약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을까. 6개월만 백수 생활을 해봐라.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했다 생각하고 6개월 동안 이제 맞벌이였다면 외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백수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투자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사를 고민하신 분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쌓이거나 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이제 회사를 안 다닌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에 지장이 없다. 대출 이자를 내거나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생활비를 쓰는데 이상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도 여유롭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퇴사 준비를 한번 해보고 6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니까 충분한 연습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퇴사를 권하진 저는 않는데 퇴사하는 게 일단 현금 흐름이 그 하찮은 월급의 3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회사를 안 다녀도 충분히 한 1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산이 되어 있을 때는 뭐를 가든 대출을 받든 뭘 하든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퇴사해도 된다. 난 궁금한 거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재테크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동료들 또는 상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일단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괜히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근데 우리가 초보 시절에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나 요번에 막 맞아요. 이래저래 해서 한 네, 2, 3개월 만에 한 1,000만 원 벌었어. 네, 근데 막 자랑하고 싶어. 밥 사주는 거야 당연히 이제 기본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야 나 이거 해서 1,000만 원 벌었어. 이러고 싶진 않나? 꼭 참죠. 참아? 꼭 참. 저도 부동산 투자한다는 걸 거의 제가 직장을 한 직장만 한 18년 정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알린 게 투자 한 10년 기간 동안 마지막에 1년? 요때. 1년. 그것도 이제 행크TV 출연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다 사장님이 봤어요. 그래서 알리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제가 칼퇴근을 하고 어딜 가는 것 같고 다음날 좀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냥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제 일 소홀히 하고 부동산 저거 뭐 하느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절대 반대예요. 아 회사를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죠. 아 똑같아요? 당연하죠. 저도 똑같은 오해를 샀던 적이 있고 동기생들한테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안 하는 절대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하는 것밖에 안 들려서 저는 절대 나는 이제 원체 오지랖이 넓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이 친구를 너무 아껴. 뭐 동료로서 아니면 아는 지인으로서 해봐라 공부해봐라 하는데도 다들 거의 웬만해서 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잘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이제 전도사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남자들의 성향과 여자들의 성향이 좀 다른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람마다의 성향이 좀 다른 건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가 좋은 게 뭐냐면 관심사가 같으니까 안 친해도 얘기를 하면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디 뭐 저 강제집행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와! 이러잖아. 이러고. 맞아. 저도 유튜브 나와서 이제 그때 직원들이 메신저가 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월세 1,000만 원 받아? 막 그때 이제 유튜브 처음 나온 게 월세 1,000만 원 받는 막 이런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무마시키고 그랬는데 유튜브가 상당히 파급력이 센 게 그래요. 정말 저를 모르는 다른 막 타 지역 이런 직원들도 저한테 부동산 세금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아니에요. 예, 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또 실적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면 그거 하느냐 그렇게 되냐 이런 얘기가 뻔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퇴사하기 전까지도 제 스스로 내가 투자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이거 하면 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빠서 힘들어서 해를 끼치는 건 솔직히 맞긴 해. 맨날 행복재테크 그거 막 보고 거기 있는 거 근무 시간에 막 이렇게 솔직히 맞긴 해 그거. 맞아. 어쨌든 정신 차리고 퇴사하지 마라. 네. 그렇지. 퇴사하지 마라.